되는데 바로 이 북한 핵 문제 때문에 1992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재처리하거나 또는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스스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물론 이 배후에는 미국의 외교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21세기의 녹색 성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활성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북한에 의해서 걸레가 돼버린 1992년에 그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뭐 핵 주권이라든지 내지는 핵 재처리 또는 우라늄 농축 권리를 다시 한번 주장하자는데,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그 다음에 비확산을 강조하면서 적어도 재처리나 농축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이미 포화 상태가 돼서 2016년이 되면은 우리가 머리에 이고 앉아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해서 어떻게 재활용할지에 대한 미국과의 외교가 또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북한 핵 문제와 연결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국내 정치 동학 때문에 실제로 이 안보, 그 다음에 한반도의 남북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회 차원에서는 이 남북관계라든지 안보 문제가 지금 그 중심 쟁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내 문제, 산적한 국내 문제 속에서 혹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이 난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 관련해서 이러한 쟁점들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 그 가능성이 계속해서 타진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정확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정상회담과 관련한 일련의 물밑 대화는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오늘 통일부 장관께서 어떤 연설을 하고 가셨는지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통일부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위 우리 사회에 갈려져 있는 보수나 진보가 전부 그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전제로 한 정상회담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실천을 하라는 것이고, 특히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납북자라든지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도적 관점에서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단지 사실 정상회담이 만약에 열린다면 김정일이 그래도 좀 건강할 때, 그리고 그 김정일의 답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미 정부가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연하되 내용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난 10년 동안의 정부와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최 가능 시기와 관련해서 세종시로 압박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6월 2일 지방선거 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이 많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정부나 또는 청와대의 입장은 적어도 이 3, 4월 내지는 그러한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서두르지는 않겠다, 분명한 원칙을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 남북 간의 이러한 골이 깊은 상황에서 보수적 성향을 가지는 정권이 정상회담을 하면 그 설득력이라든지 그 신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에 대한 어떤 수용 가능성은 진보 정부 때보다는 훨씬 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핵이라든지 안보에 대한 입장, 그 다음에 실용적 관점에서의 어떤 남북관계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지금 수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10년 동안에 2차례의 정상회담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은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기했던 비핵 개방 3청과 그랜드 바겐에 대한 많은 오해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승리로운 현상은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 진보 내지는 극자로 분리되는 인사들의 비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시는 우파적 사고를 가지시는 분들로부터도 많은 오해와 비판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실용 개방이고,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순간 아마 지난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14선언에서 약속한 내용보다 더 큰 대북 지원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훨씬 진보적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한편에서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핵을 폐기한다, 즉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인질로 삼지 않는다라는 전제만 있으면은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스케일은 훨씬 크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의 오염 내지는 정권의 안위를 흔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봅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그랜드 바겐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 번에 일괄적으로 다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난 정부 때의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해결의 수순은 실제로 핵 폐기가 아니라 동결이라든지 내지는 불능화라든지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이미 북한이 2차례 핵실험이나 한 상황에서 그런 단계를 또 단계를 밟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핵 폐기라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단계는 밟아나갔을 때 일괄적으로 동시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를 좀 불식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의 정치적 비중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금 많은 산적한 국내 정치적인 쟁점 때문에 실제로 매우 중요하고 또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을 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회 차원에서 크게 쟁점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북 문제야말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전히 여야 간에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같은 소위 보수적 내지는 보수적 합리주의 내지는 현실주의적 방법을 취하는 우리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가 취하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근본 목적은 상생과 공용이고 그 상생과 공용의 바탕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깔려있고 북한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두서가 없고 포괄적이긴 하지만 사회자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3가지 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답변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의원님 토론을 최소한 30분 들어야 되는데 6시에는 우리가 소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한국국방연구원의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이신 김태우 박사님입니다. 김 박사님은 뉴욕 주립대에서 핵 문제로 정치학